CLR 파생표를 구하려면 먼저 LR1 아이템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SLR 파생 탭을 만들 때는 LR0 아이템을 구했었죠? 정의했었죠? 그때 이제 LR0, LR1, 0과 1의 차이는 look ahead, 즉 input 심벌을 한 개를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의 차이인데요. 여기서는 지난번 LR0 아이템의 경우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reduce 아이템이라면 A는 alpha dot, 이 reduce 아이템에 대해서 파생 탭을 만들 때 뭐뭐뭐뭐에 대해서 이것으로 reduce를 했었죠. follow A에 대해서 reduce 한다고 했었죠. follow A. 근데 이제 그러면 이 follow A를 first follow를 구해서 follow A에 대한 reduce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reduce 아이템이 있을 때 무엇에 대해서 reduce 할 건지를 미리 처음부터 계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최종적으로 reduce 아이템이 있을 때 뭐에 대해서 어떤 터미널들에 대해서 reduce 할 건지를 맨 처음에 close 아이템부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close 아이템에서 그 다음 B를 넘어가서 kernel 아이템이 됐죠. 그 다음에 C 넘어갈 거고 D 넘어갈 건데, 이렇게 close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reduce 아이템까지 만들어질 때 그런 과정에서 이 생성 규칙이 어떤 터미널들에 대해서 reduce를 할 건지를 계산을 해오는 그런 형태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LR0 아이템하고 지금 LR1 아이템을 정의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은 똑같죠. 콤마 앞에 생성 규칙이 있는 부분 마크 심벌 있고 이게 똑같은데요. 콤마 하고서 그 뒤에 reduce가 이루어지는 터미널 셋을 계산해서 여기 표시하는 것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reduce 아이템이 됐을 때 무엇에 대해서, 즉 이제 이 LR1 아이템을 계산하면 first follow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부터 어떤 터미널들에 대해서 reduce가 일어날지 쭉 계산을 해올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 기호 0번 스테이트에서 추가된 생성 규칙 S'은 .S에 대해서 이 생성 규칙이 reduce 아이템이 되었을 때 무엇에 대한 reduce를 할 건지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파싱 성공하는 시작 스타트 스테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S.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인풋의 끝 표시 달러에 대해서 reduce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0번 스테이트에서 S'은 .S에 대한 look ahead를 달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LR1 아이템은 LR0 아이템 플러스 이 부분을 look ahead라고 해요. look ahead는 지난번 탑다운 파싱에서 predictive parsing을 하려면 LL1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때 각 생성 규칙마다 look ahead를 구했었죠. 그 look ahead의 의미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각 생성 규칙마다 reduce가 일어날 경우에 look ahead를 미리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LR1 아이템에서 look ahead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의해야 되죠.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했었죠? 각 마크 심벌에 대해서 더트가 넘어가면 다음 스테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크 심벌이 X라고 할 때 다음 스테이트가 X 트랜지션,
X 트랜지션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이제 X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전 상태하고 look ahead가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런 LR1 아이템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A는 .bcd 이것에 대한 look ahead는 터미널 A, 터미널 B, 터미널 C. 이게 원래 집합으로 써줘야 될 걸 여기서 노테이션을 그냥 A 슬래시 B 슬래시 C 슬래시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나요? 집합 노테이션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리더빌리티를 위해서 집합규를 안 쓰고 A 슬래시 B 슬래시 C라고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 LR1 아이템으로부터 다음 스테이트, 즉 마크 심벌 B에 대해서 다시 B를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렇게 B를 넘어갔을 때 이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look ahead는 그 전 스테이트의 look ahead A, B, C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뭐 굳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엡실론 트랜지션을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엡실론 트랜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클로저 집합을 구할 때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이면, 그러면 그 non 터미널에 대한 생성 규칙들을 클로저 아이템으로 추가를 해줬었죠. 클로저 아이템 그 마크 심벌 non 터미널일 때, 만약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A에서 .bcd 로고에다 ABC라고 할 때 여튼간에 이 마크 심벌 B에 대해서 비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다고 하자. B는 CD, B는 EF. 그러면 이 두 개를 추가해 주게 되잖아요. 이 추가해 줄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look ahead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look ahead를 계산해야 될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X 트랜지션의 경우, 여기서 .bcd에서 B를 넘어갔을 경우, 이런 경우에 look ahead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앞하고 동일하니까 뭐 간단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클로즈 집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일 때 이 non 터미널 생성 규칙 B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 look ahead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죠.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B의 look ahead는 B 생성 규칙이 reduce 됐을 때 무엇에 대해서 reduce를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B는 이 B 뒤에 있는 first C에 대해서 reduce를 하게 될 거예요. first C? 근데 first C에 엡실론이 없다면 first C에 대해서 reduce를 하게 될 건데, 왜냐면 non 터미널 B에 바로 뒤에 있는 터미널 이것에 대해서 reduce를 해야 되니까요. first C에 대해서 reduce를 하게 될 텐데, 근데 first C에 만약 엡실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엡실론 대신에 first D에 대해서 reduce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first C, first D 모두 다 엡실론이 있다면 그러면 follow A에 대해서 reduce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follow A가 아니고 A의 look ahead A, B, C에 대해서 reduce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non 터미널 B 비생성 규칙의 클로즈 아이템에 대한 look ahead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first C 뒤에 D 뒤에 A, B, C까지의 first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에 대해서 look ahead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네요. 이 경우에 요 비생성 규칙 두 개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이 비생성 규칙이 적용되려면 그러면 인풋 버퍼의 이 위치에 올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follow B인 거죠. follow B는 first CD 뒤에 이 A의 look ahead까지
이것에 대한 first가 비생성 규칙의 look ahead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first C, ring sum, first D, ring sum, ABC 와 같이 계산되겠죠. first C에 엡실론이 없으면 그냥 first C로 끝나는 거고, 만약 엡실론이 있다면 조건부 합집합, 엡실론 빠지고 first D를 합집합해 주는 거고, first D에도 만약 엡실론이 있다면 엡실론 빠지고 조건부 합집합 ABC를 합집합해 주는, 이런 형태로 look ahead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R1 아이템 구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LR1 아이템 집합이 I라고 하자. I에 대한 클로저 셋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 I 합집합, 그 다음에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인 경우에, 여기서 이제 B가 non 터미널이죠. non 터미널이라면 비생성 규칙을 클로저 아이템으로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때 이 비생성 규칙의 look ahead B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B의 follow B, 즉 first 베타가 엡실론이라면 이 뒤에 있는 look ahead A까지, 그래서 first beta A가 여기서 이 LR1 아이템의 look ahead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생성규칙은 원래 S 생성규칙이 CC, C 생성규칙 두 개 있었는데, 이것은 추가된 생성규칙 S',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기호 S'이고요. 이 추가된 생성규칙 S'은 .S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로그헤드는 달러가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클로저 셋을 구하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S 생성 규칙을 추가해 줘야겠네요. S 생성 규칙 하나 추가해 줬는데,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 달러는 여기 .S, follow S 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달러가 여기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c에서 C 생성 규칙이 추가되었을 텐데요. 이 두 개가 추가되었을 텐데, 둘 다 look ahead는 동일하고, 여기서 .c, C에 대한 look ahead는 follow C, 즉 first C 달러가 되겠네요. 그럼 first C를 먼저 구해놨어야 되는데요. first C는 여기서 눈에 보이죠? 터미널 C하고 D, 그래서 C, D가 look ahead로 계산이 되었네요. 네,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것의 의미는 이놈 look ahead C 하나인 거, C인 경우, D인 경우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생성 규칙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들을 계속 구해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이걸로부터 시작했었죠. S'은 .S, 달러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이 I0 0번 스테이트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0번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몇 개가 나오나요? 마크 심벌이 S인 경우, non 터미널 C인 경우, 터미널 C, 터미널 D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non 터미널이 S인 경우 1번 스테이트로 보내줬죠. X 트랜지션은 look ahead를 그대로 달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 C인 경우 2번 스테이트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점만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 .C, 이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인 게 있어서 C 생성 규칙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C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추가해 줬고요.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follow C, 근데 엡실론이기 때문에 달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번 스테이트를 구성을 했고요.
자, 2번 스테이트에서는 마크 심벌이 non-terminal C, terminal C, terminal D 세 가지가 있어서 non-terminal C인 경우에 5번, terminal C인 경우에 6번, terminal D인 경우에 7번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 0번 스테이트에서 터미널 C인 경우에는 3번 스테이트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마크 심벌이 C가 있네요. 그럼 C 생성 규칙을 추가해 줬고요. 여기서 로그워드는 원래 추가할 때 이 C 생성 규칙 이것에 follow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엡실론이니까 CD가 로그워드로 계산이 되고요. 자, 터미널 D에 대해서 0번 스테이트에서 4번 스테이트를 구성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더 이상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3번 스테이트에서 터미널 C에 대한 X 트랜지션 다음 스테이트를 만들면 3번 스테이트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즉 이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c를 넘어가면 그러면 C, C가 되어서 다시 클로저 셋을 구하면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셋이 있으면, 이미 만들어진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를 구성하면 되고요. 6번 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마크 심벌이 터미널 C인 경우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C1과 goto 그래프라고 하죠. 결국 오토마타가 되죠. 참, 이 예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6번 스테이트하고 I6, 3번 스테이트 I3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LR0 아이템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네요. LR0 아이템 부분은 일치하는데 look ahead 부분만 다르네요. 3번 스테이트는 look ahead가 C 또는 D였고요. 6번 스테이트는 look ahead가 달러였어요. 모두. 어쨌든 LR0 아이템 부분만 LR0 아이템은 같은데 look ahead 부분만 다른 이런 경우는 만약 LR0 아이템으로 해서 SLR 파싱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터를 구성했다면 이 오토메터가 어떻게 달라지겠나요? 6번 스테이트가 새로운 스테이트로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때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터 구성할 때는 로그워드를 계산 안 했었으니까, 그러면 2번 스테이트에서 터미널 C인 경우에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3번 스테이트로 화살표로 다음 스테이트로 갔을 거라는 거죠.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타를 만들 때 하고 LR1 아이템으로 오토메타 만들 때, 즉 오토메타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항상 LR1으로 만들 때 스테이트 개수가 같거나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follow C를 구하면 CD 달러가 될걸요. 근데 이제 6번 스테이트에서는 이놈들 이 셋 중에 하나가 적용된다고 할 때 그때 reduce가 일어나는 조건이 인풋이 달러일 때만 이 6번 스테이트에서는 reduce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스테이트로 계속 진행돼서 reduce 아이템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달러에 대해서만 reduce를 해야 되는 거고, 3번 스테이트에서는 터미널 C, 터미널 D에 대해서만 reduce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SLR 파생 테이블은 정교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즉 reduce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경우에도 reduce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오토마타는 이 LR1 아이템으로 만든 오토마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 유도 과정에서 현재 심벌에 대해서 이걸 리듀스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LR1과 고토그래프 오토메타에서는 유도 과정을 모두 반영해서, 즉 6번 스테이트에서 오려면 0번 스테이트, 2번 스테이트, 6번 스테이트 이 시퀀스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만약 요 D 생성 규칙의 경우에 6번에서 7번 스테이트로 왔다고 하자. 그러면 7번 스테이트에서 이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 일어나는 것은 0, 2, 6, 7번 이 시퀀스에서는 달러에 대해서만 리듀스를 하는 게 정확해요. 유도 과정에서 어떤 생성 규칙으로 어떤 상황에서 리듀스를 할 건지를 정확하다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시퀀스, 즉 0번 스테이트에서 3번 시퀀스로 갔다가 이 3번에서 4번으로 왔을 때 4번 스테이트에서 C는 D 이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를 한다면 리듀스를 일어날 조건이 인풋에 C 또는 D에서만 리듀스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인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LR0 아이템에서는 이렇게 룩 어헤드를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계속해서 계산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온 게 아니라 그냥 생성 규칙만 보고서 이 생성 규칙의 follow는 뭐야? 모든 follow에 대해서 reduce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 LL 조건에서 LL 조건이냐 strong LL 조건이냐의 차이예요. 즉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LL 조건이에요. 이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유도하는 과정에서 0, 2, 6, 7번 이 시퀀스에서 왔을 때 이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첫 번째 터미널 달러만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지. C나 D인 경우에는 이 생성 규칙은 리듀스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0번 스테이트에서 4번으로 왔든가 또는 0, 3, 4로 온 이 시퀀스, 이 유도 과정에서 이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 하는 것은 터미널 C 또는 D에 대해서만 리듀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LL 조건인데, 근데 스트롱 LL 조건은 이렇게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쭉 유도했던 그 과정, 히스토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성 규칙만 보고서 first follow를 구해서 그냥 무조건 follow에 대해서 reduce를 아무 데서나 다 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정교한 건 아니죠. 그런 차이. 그래서 지금 SLR 파승표하고 CLR 파승표는 그런 LL1 조건이냐 스트롱 LL1 조건이냐 차이가 반영된 그런 파승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처음부터 이 CLR 파승표를 안 만들고 SLR 파승표를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메인 메모리도 부족하고 CPU도 느리고 이렇게 컴퓨팅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 전략해서 하려다 보니까 CLR을 하게 되면 C 컴파일러, 파이썬 컴파일러 만들 때 파승 테이블 크기가 매우 커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 때 생성 규칙 몇 개밖에 없는 간단한 걸 들기 때문에 고작해야 스테이트 개수가 뭐 두세 개 많아지겠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신텍스처럼 수백 개의 생성 규칙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매우 정교해져서 파승 테이블 크기가 매우 커지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의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덜 정교하더라도
원래 리듀스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더라도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SLR 파생 테이블로 파서를 구현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에 했던 E는 E 플러스 F, E는 F, F는 A에 대해서도 추가된 생성규칙 ACC는 E에 대한 LR1 아이템으로부터 이것은 엡실론 트랜지션에 대한 룩 어헤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크 심벌이 E, F, A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E인 경우에, F인 경우에, 터미널 A인 경우에 계속해서 더 이상 안 만들어질 때까지 해보면 여기서는 LR 그러니까 C0, 그러니까 LR 제로 아이템 만들 때랑 스테이트 개수는 동일하네요. 스테이트 개수가 뭐 동일할 때도 있죠. 동일하거나 더 커지게 되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기 0번 스테이트에서 이 생성 규칙 이 부분에 대한 룩 어헤드를 구할 때 지금 요놈 때문에 .e 이것 때문에 이 생성 규칙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룩 어헤드 구하는 것은 follow e 인데 엡실론이니까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룩 어헤드가 달러가 되어야 되겠네요. 달러가 되어야 되는데 달러 말고 플러스가 하나 더 있네요. 이 플러스는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의 문제.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e, 달러 이것에 대해서 두 개를 추가했는데 룩 어헤드는 이것으로부터 달러만 확보했어요. 달러만 확보했는데 근데 다시 여기서 요 놈에서 .e 요 2에 대해서 또 클로즈 아이템을 추가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놈으로부터 이 생성기 추가하면 LR 제로 아이템 부분은 같죠. 같지만 룩 어헤드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서 follow e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놈으로부터 추가되었을 때 룩 어헤드가 플러스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확보했던 달러하고 이놈으로부터 추가된 경우에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달러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에 대해서는 생성규칙 follow F인데 엡실론이니까 플러스하고 달러가 이렇게 룩 어헤드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토메타를 만든 다음에 방금 전 0, 1, 2, 3, 4, 5에 대해서 오토메타를 보고서 파싱 탭을 만드는 방법은 Shift 오퍼레이션은 터미널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Reduce 오퍼레이션만 이제 SLR 파싱 테이블 만들 때하고 달라졌죠. SLR 파싱 테이블 만들 때는 follow를 보고서 reduce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룩 어헤드를 다 계산해 왔으니까 계산된 룩 어헤드에 대해서 reduce를 오퍼레이션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문법의 경우에는 SLR 파싱 경우 동일해요. 항상 동일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문법에 대해서 파싱 테이블 작성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우리는 문법을 이렇게 S 생성규칙 하나, A, B 생성규칙 각각 두 개씩 총 5개죠. 그래서 1, 2, 3, 4, 5로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기호로 0번 생성규칙 S'은 S가 추가되고요. 그래서 추가된 생성규칙 이것에 대해서 LR0 아이템, LR1 아이템, 클로즈 아이템으로 셋을 구해주고 다음 스테이트 계속 만들어서 다시 파싱 탭을 구해보면 되겠네요.